아, 오늘은 내가 뭔 얘기를 뭐 해보려고 하냐 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나가 다 들어봤음직한 정도가 아니고 거의 그 사람 관계에 있어서 신조나 불문율처럼 되어 있는 얘기,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냐, 친구 사이에는 정치와 종교 얘기는 하지 마라, 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뭐 이 얘기는 사실 뭐 부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 뭐 이 얘기 하면은 그렇지, 친구 사이에는 정치 종교 얘기 하면은 싸움 나니까 안 하는 게 상책이지, 안 하는 게 좋지, 사실 뭐 이렇게 다들 인정을 하잖아. 그런데 요게 과연 맞냐, 그러니까 타당하냐, 바람직하냐, 이제 요 얘기를 나는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좋다, 바람직하다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잖아. 나는 이제 이 친구 사이에 정치랑 종교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제 요게 그런 케이스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뭐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뭐 이런 차원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 그게 이제 뭐 갈등을 피하고 이런 것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과연 이게 사회적으로도, 사회 전반적으로도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 요것에 대해서는 나는 좀 생각이 다르다는 건데, 일단 이제 이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이제 이거를 내가 이제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누가 한 말인지, 어디서 나온 말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난 예전에는 이게 데일 카네기가 혹시 한 말이 아닐까,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뭐 구글에 검색해 보면은 누가 했다는 말은 없고 출처도 없고 기원도 몰라. 다만 이제 탈무드에 뭐 친구 사이에 정치와 돈, 종교 얘기는 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이 있다고는 하는데, 탈무드가 진짜로 뭐 기원인지 이거는 뭐 확실하지는 않고,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뭐 그냥 살다 보니까 이게 편하더라, 이게 안전하더라,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더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뭐 퍼지든가 했을 수도 있겠지. 아니면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과연 이게 적어도 확실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말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종교 관련해서 그렇게 뭐 갈등이 심했던 나라도 아니고, 뭐 정치적인 논쟁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뭐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뭐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 안에서야 뭐 당파니 뭐 당쟁이니 뭐 이런 거에 있었지만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야, 일반 백성들이야, 없는 자리에서 나라님도 욕하고 뭐 이런 말이 그냥 뭐 있을 정도면은 뭐 특별히 정치 얘기를 하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을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나라에서 나온 말은 아니다, 이 말은. 나는 내 짐작은 아마도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일치됐거나, 아니면은 둘이 아주 밀접하게 결부된 이런 사회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 아니면은 설사 처음에 출발은, 기원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냥 그 처세 차원에서 나왔을란가는 몰라도, 아마 이런 지배 계급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이 말이 퍼뜨려지지는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 왜냐하면 종교에 대한 비판이 곧 권력에 대한 비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말도 꺼내지 마라, 뭐 이런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독재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제 과연 무엇이 바람직한가, 우리가 이제
어떤 선택이 바람직한 선택이냐, 무엇이 옳고 그르냐, 이런 거를 판단하기가 좀 애매할 때 내가 쓰는 방법은 뭐냐면 극단적인 일반화를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거든.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칸트가 쓴 방법이라더라고. 나는 칸트를 알기 전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뻑 맞아. 자뻑 맞고 하여간 그래서 극단적으로 한번 일반화를 한번 해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정치 이제 종교와 관련해서는 나는 솔직히 뭐 내가 이제 뭐 잘 모르니까, 나는 종교도 없고 나 자신을 믿지, 종교는 없으니까 일단 정치에 국한해서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거를 극단적으로 한번 일반화를 해보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이라고 하니까 5천만 국민이 전부가 단 한 명도 정치 얘기를 안 한다, 이런 사회하고 5천만 모두가 뭐 피터지게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정치 얘기를 막 그냥 편하게 한다, 그냥 개나 소나 다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회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은 과연 둘 중에 어떤 사회가 더 건강하고 바람직한 사회냐. 나는 싸우더라도 정치 얘기를 많이 하는 사회가 훨씬 더 생산적이고 바람직하고 건강한 사회다, 발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독재자 입장에서 그냥 일제치하라든지 만약에 독재치하다, 이렇게 우리가 예를 가정을 해보면 세 가지 경우 중에, 세 가지의 극단적인 경우 중에, 일단 첫 번째, 5천만 국민이 모두 다 그 지도자, 일단 이제 독재자가 아니고 이제 지도자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 지도자를 모두가 다 반대를 해. 그 모이는 자리마다 술자리든 뭐 저기 뭐 커피를 마시든 밥을 먹든 뭐 모이는 자리마다 그냥 애들부터 그냥 노인들까지 해가지고 그냥 뒷담화만 까. 응? 그 새끼 진짜 나쁜 놈이요, 뭔 정치를 그따구로 하는 거예요, 뭐 이러고 막 뒷담화를 까. 모두가 하나같이 뭐 그런 사회가 있고, 그게 1번. 2번은 걔 너무 잘해 뭐 그냥 너무 좋아 지금, 세상에 이런 지도자가 또 없어, 뭐 이렇게 5천만 국민 모두가 그렇게 거의 찬양을 하다시피 해, 뭐 이런 사회가 있다고 한번 쳐보자고. 이게 2번. 그 다음에 3번은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사회야. 정치에 대해서 모두가 무관심해. 그리고 얘기도 안 해. 그냥 뉴스도 안 봐. 그냥 뭔 일이 있는지도 몰라. 이런 사회가 3번이라고 한번 해보면, 그러면은 그 지도자 입장에서 특히 그 지도자가 만약에 몰입에다, 정치 몰입에다, 뭐 이렇다고 하면 과연 3번 중에 어떤 사회를 가장 선호를 할까? 1번, 2번일까? 그러니까 자기를 모두가 다 찬성하는 이런 사회일까? 1번은 당연히 반대하겠지. 싫겠지. 다 반대하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찬성하는 사회를 더 좋아할까? 모든 사람이 무관심한 사회를 더 좋아할까? 나는 무관심한 사회를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그 찬성이니 반대니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사람들이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 응?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말이 많아지다 보면 또 뭐 이제 이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아싸리 아무도 모르고 그냥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뭔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아예 관심이 없는 이런 사회를 가장 선호할 것이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가정을 했잖아. 그러니까 5천만 국민 모두가 정치 얘기를 아예 안 한다, 사이가 나빠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런 사회하고 설사 사이가 나빠지더라도 정치 얘기를 다 한다, 뭐 이런 사회가 놓고 보면은 당연히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회보다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게 반대건 찬성이건 싸우건 어쩌건 간에
어쨌든 국민 모두가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회가 그런 그 몰입의 입장에서는 싫어하는 사회고, 우리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하고 건강한 사회다 이런 거지. 그럼 문제는 뭐냐? 정치 얘기를 개나 소나 다 편하게 그냥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싸우지 않고 하면 되는 거잖아, 사이좋게.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그 정치라는 게 결국엔 이해관계의 조정이 이제 가장 큰 역할이고, 근데 이제 요즘 현대 사회가 갈수록 이해관계가 이제 복잡해지고 첨예해지고 뭐 얽히고 설킨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이제 물리적인 충돌이 불가피할 정도로 뭐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토론이라든지 대화 이런 거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요런 정도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근데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정치 얘기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잘하느냐. 이거는 결국에는 그 마인드셋도 물론 중요하지만, 토론의 기술 문제가 나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 앞에서 자기 견해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또 상대방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뭐 이런데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성격도 급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막 뭐 이제 싸우게 되고, 또 이제 싸우는 것도 보면 처음에 시작한 어떤 그 쟁점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얘기하다 보면 야이씨 너는 뭔 말을 그따구로 하냐 이 새끼야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비본질적인 이런 거 가지고, 너 나 지금 무시하냐? 너 뭔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번지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 이거는 이제 토론의 기술 문제가 이제 큰 것 같다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결국 이 토론의 기술은 우리가 습득을 하면 되는 것이고 훈련을 하면 되는 거다 이런 거야. 근데 이거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알아서 습득을 해라, 훈련해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공교육을 통해서 학교에서부터 이 토론을 어떻게 하면 매끄럽게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얘기를 내가 끝까지 듣고 또 내 얘기를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할 것인지 전달할 것인지, 이런 거를 훈련하는 과정이 쌓여야 된다 이런 거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예전에 이제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이게 뭐 옥스퍼드에서 뭐 쓰는 방법이라다냐 어쩐다냐 하여튼간 뭐 그런 거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둘이서 토론을 할 때 그렇게 한번 우리가 토론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고 그 얘기에 대해서 내가 반박을 하거나 다른 견해를 얘기를 한다고 할 때, 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얘기를 정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당신 얘기는 A는 B고 B는 C고 C는 D니까 결국 A는 D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예 맞습니다, A는 D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동의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내 얘기를 풀어가는 것이고, 근데 내가 정리를 잘못했어.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아니요, A는 D란 얘기가 아니라 A는 B고 B는 C니까 A는 C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얘기는 A는 B고 B는 C니까 A는 C란 얘기죠. 예 맞습니다, A는 C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얘기를 풀어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 이제 풀어가기는, 이대로 지금 하기에는 쉽지 않지, 당연히 속 터지지. 근데 훈련의 과정으로서는 참 괜찮은 것 같다는 거야.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 자식 간의 대화부터 시작을 하면 좋고, 될 수 있으면 공교육을 통해서 꾸준하게 토론 수업을 통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게 그 수학 공식 외우고 영어 단어 외우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졸업 이후에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 전에 얘기했던 그 공교육을 통해서 독서량을 대대적으로 늘려보자. 이제 이런 것과도 이제 연관돼서 독서 토론 수업을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일주일에 3시간씩 꾸준히 만약에 우리가 하는 수업을 배치를 한다라고 하면 그 토론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뭐 토론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훈련하면 좋겠지.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정치 얘기를 우리는 안 할 수가 없어. 안 하면은 그 사회는 망하는 거야, 이제. 그 사회는 망해. 정치에 무관심해지면 그 사회는 망해. 언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자유, 또는 민주주의 이런 거가 저절로 이렇게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그래서 흔히들 자유의 나무는, 민주주의의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잖아. 그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죽고 다치고 고문도 당하고 인생도 그야말로 이제 베리고 이렇게 한 그 토대 위에서 지금의 민주주의가 꽃이 핀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자유의 나무, 민주주의의 나무는 냅둬도 가만히 둬두면 지가질로 알아서 잘 크냐? 자기가 알아서 잘 크고 뭐 열매를 잘 맺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언제든지 이 나무를 통째로 뽑아버리려고 하는 시도들은 있을 수 있고, 또 그 민주주의의 열매를 가로채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경각심을 갖고 잘 가꿔야 된다. 잘 지켜야 된다. 이 나무를. 이런 건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 해가지고는 언제 그 늑대가 나타나서 그 나무를 작살 내버릴지 모른다.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이왕에 할 거면은 매끄럽게 이제 해야 되고, 싸우지 말고. 이제 그러려면은 토론하는 정치 얘기를 우리가 매끄럽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5천만 국민이 참 그 정치 얘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회라면, 그러다 보면 이제 창의적인 생각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지. 이제 지난번에 내가 이제 얘기했지만은 정치라는 거는 베풀어 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내가 이제 얘기를 했잖아. 정치라는 건 베풀어 주는 게 되면 안 되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게 만들어서 스스로 떠먹게 해야 된다. 떠마시게 해야 된다. 그런 건데, 그러려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돼야 되거든. 하여간 내가 이제 바라는 정치는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정치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정치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싸워가면서라도 정치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좋고, 싸우면서 정치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안 싸우면서 매끄럽게 정치 얘기를 하는 게 더 좋다. 이거는 싸우다 보면 우리가 그 싸움을 피하는 기술도 노하우도 늘게 되어 있다. 요게 이제 오늘의 내 결론, 내 평상시에 내 생각이고, 어떻게들 생각하나?